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스코와 함께하는 안전하면서도 유연한 업무 환경을 위한 인프라 준비하기 웨비나 진행을 맡은 전자신문 권혜미 기자입니다. 이번 웨비나에서는 무선 기술의 발전을 이끌 와이파이 6E 기술과 함께 미래의 업무 환경을 지원하는 코어 네트워크의 혁신을 소개합니다. 오늘 발표를 위해 시스코 코리아 엔터프라이즈 네트워킹 김상익 프로님, 김지철 프로님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김상익 프로님, 시청자 여러분들께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시스코 코리아에서 무선랜을 가장 많이 팔고 있는, 한국에서 가장 많은 무선랜을 팔고 있는 김상익 프로입니다. 여러분께 오늘 무선랜에 대한 얘기, 재밌는 이야기 많이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네, 김지철 프로님, 시청자 여러분들께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시스코에서 유선랜 네트워크 세일즈를 담당하고 있는 김지철 프로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네트워크 스위치 이야기와 그 스위치를 통해 어떻게 랜을 구성하실 수 있는지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웨비나는 약 45분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방송 중 궁금하신 내용은 채팅창으로 남겨주시면 발표 이후에 답변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설문에 참여하고 좋은 질문을 남겨주신 분들은 추첨을 통해 경품도 준비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웨비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익 프로님 발표 청해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저희 와이파이 6E에 대한 신제품 소개와 와이파이에 대한 최근의 트렌드 변화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작에 앞서서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이제 시스코의 와이파이 6E 신제품과 이제 카탈리스 9000X 스위치에 대한 모델 두 가지에 대한 포커싱을 해가지고 여러분께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스코 무선랜에 대한 와이파이 6E에 대한 AP 모델은 아래 보시는 것처럼 두 가지 모델로 출시가 되었습니다. 카탈리스트 9136이라는 카탈리스트 제품 온프라임 타입의 AP 모델과 우측에 보시는 모라키 MR57 모델 클라우드형 와이파이 6E 두 가지 모델을 출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최근에 무선랜에 대한 트렌드 좀 변화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최근 네트워크의 트렌드 변화로 비대면, 메타버스, 가상현실 기술의 수요와 공급이 증가하고 있고 이는 무선의 솔루션 수요 증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또 기업 환경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 무선의 수요가 높이며 이를 바탕으로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의 네트워크 형태를 변화를 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무선은 단순히 업무 환경을 떠나서 언택트 시대에 요구되는 솔루션에 발빠르게 대응을 하고 있고 이와 다양한 솔루션들을 준비를 통해서 특히 무선된 기술에 대한 어떤 변화의 중심을 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지금까지 무선랜에 대한 변화는 굉장히 많은 세대를 거쳐서 변화를 해왔습니다. 1세대부터 현재 6세대까지 변화를 해오고 있고요. 1999년부터 1세대 와이파이가 출시가 됐고 시스코도 마찬가지로 시스코 역사와 이 무선랜 기술이 같이 동반하고 있는 그런 변화를 가고 있습니다. 6E는 현재 지원되는 2.4기가 및 5기가 대역 외에도 6기가 대역의 기능을 수용할 수 있도록 사용하는 와이파이 6의 차기 확장된 표준 모델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와이파이 얼라이언스에 의해서 지난 2020년 1월에 발표한 차세대 와이파이 규격입니다. 와이파이 기반의 디바이스가 늘고 또 5기가를 사용하는 유무선 역시 사용량이 많아지면서 기존 와이파이 6의 6GHz의 주파수 대역을 확장한 익스텐드된 모델이 바로 와이파이 6E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기자님 혹시 휴대폰 어떤 거 사용하고 계십니까? 저 아이폰 12. 아이폰이요? 네. 혹시 이 모델 중에서 지금 와이파이 6E를 혹은 6를 지원한 단말기를 사용하고 계십니까? 네네네. 있어요? 네. 있어요? 네. 다행입니다.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네. 사실은 인프라 측면에서도 지금 많은 기술들이 발빠르게 대응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궁금하실 겁니다. 과연 이 네트워크 인프라는 빠르게 변하고 있는데 과연 사용자 환경에는 단말은 그만큼 준비가 되어 있느냐라는 좀 질문들 많이 하세요. 근데 보시는 것처럼 이미 제조사를 통해서 많은 단말기들이 와이파이 6E를 지원한 단말기들이 출시가 되었습니다. 네. 예, 보시는 것처럼 삼성 갤럭시 S21 울트라, 22 울트라, 또 기타 단말들이 이미 와이파이 6E를 지원하고 있고요. 우측에 보시는 랩탑 같은 경우에도 인텔 AX210 칩셋을 탑재한 랩탑 모델들도 이미 와이파이 6E를 지원하고 있는 현재 상황입니다. 네.
프로님, 지금 단말 종류를 보니까 점점 단말의 개수가 늘어나고 모델이 늘어나고 있는데 네. 점차 와이파이 6E를 지원하는 단말들이 계속 출시하는 트렌드인가요? 맞습니다. 사실은 안타깝지만 여기 보시게 되면은 아이폰 모델에서는 아직 6E를 지원하고 있지 않는데요. 아마도 아이폰 14 같은 모델, 차세대 네. 모델에서는 6E를 탑재하는 모델이 출시가 될 거고요. 아래 보시는 것처럼 많은 단말들이 앞으로 나오는 어떤 그 무선랜의 트렌드에 맞춰서 그런 기술들을 포함하고 있고 이미 사용자 환경도 지금 제조사 쪽에서도 많은 6E에 대한 기술 지원들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단말들을 출시 계획을 갖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와이파이 6E에 대한 좀 구체적인 사항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와이파이는 2.4기가 또는 5기가 주파수 대역을 사용하는데요. 할당된 주파수가 충분하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와이파이 6의 실제 속도를 높여주는 어떤 제약사항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대처하기 위해서 새로운 6GHz에 대한 주파수가 추가되었고요. 즉 2.4기가 및 5기가 주파수 대역에서 발생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등장한 새로운 주파수 대역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기존 주파수와의 간섭이 매우 적어지며 더 많은 그 채널과 채널 대역폭을 통해서 빠른 와이파이 환경을 지원할 수 있다라는 게 바로 와이파이 6E의 특징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2.4기가 5기가에 대한 주파수 대역의 한계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2.4기가의 3개의 채널, 5GHz에 대해서는 20MHz 같은 경우에는 19개, 또 40메가는 9개, 80메가는 4개, 160메가는 2개.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주파수에 대한 채널이 굉장히 제한적이었죠. 근데 6E에 대한 장점은 새로운 6GHz에 대한 주파수 대역이 추가됨으로 인해 가지고 조금 더 간섭이 적은 주파수 대역을 서비스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조금 더 고속의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고요. 또 충분한 대역폭을 확보했다는 게 바로 그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6E에 신규 추가된 기능 LS 같은 경우에는 그 무선랜의 접속도를 좀 더 증가시킬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6E에서 추가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보통은 무선랜에 대한 속도를 비교를 할 때 차선과 많이 비교를 하죠. 왼쪽에 보시는 것 같이 2차선 도로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단말기들이 저 2차선 도로를 통해 가지고 서비스를 하다 보니까 많은 컬리전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병목이 발생하는 거고요. 실제로 와이파이 6나 6E 단말들이 저 2차선 도로를 통해서 서비스를 한다고 하면은 매우 느린 서비스를 제공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6E에서는 별도의 차선을 분리시킵니다. 그래서 6와 6E 단말들을 별도 분리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조금 더 고속의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따라서 기존의 주파수 간섭을 획기적으로 줄인 것이 그 특징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프로님, 쉽게 생각하면 고속도로에서 버스 전용 차선 같은 컨셉으로 생각하면 될까요? 맞습니다. 네, 약간 고속도로 같은 전용 차선, 즉 6와 6E에 대한 전용 차선을 분리했기 때문에 6GHz를 쓰는 단말기들은 별도의 차선을 통해 가지고 좀 더 빠른 서비스를 할 수 있다. 쾌적한 서비스를 받을 그렇죠. 수 있고 빠른 서비스를. 네. 네, 그런 것이 바로 6E의 특징이다 네, 라고 알겠습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국내에서는 이미 일찌감치 6E에 대한 주파수 형식이 완료가 됐고요. 크게 보게 되면은 이제 유럽 코드와 미국 코드가 있습니다. 근데 국내에서는 이제 미국 코드를 기준으로 6E의 서비스를 상용화를 했고요. 아래 보시는 것처럼 이 단말기에서도 기존의 단말당 1.2GBps의 속도를 나타내는 어떤 단말에 대비 6E의 전용 단말들은 단말당 2.4GBps 속도를 지원합니다. 그만큼 단말기에서 지원하는 속도에 대한 부분들도 그만큼 증가를 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고속의 서비스가 가능한 거죠. 그래서 앞서서 설명드렸긴 했지만 차선의 비유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아래 보시는 것처럼 그 6의 어떤 차선에 보시는 저 빨간색 페라리 얼마나 답답합니까, 사실은. 고속의 어떤 충분한 어떤 속도를 낼 수 있는 그런 차량인데 저 막힌 도로에서 서비스를 한다고 하면은 실제로 뭔가 그 퀄리티 있는 서비스를 보장하기 어렵다. 제 속도도 못 낼 뿐더러 맞습니다. 답답하겠죠. 예, 그래서 6E에서는 충분한 그 대역폭을 갖고 있고 채널에 대한 것들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좀 차별화된 부분들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내에서는 이미 작년 6월 26일 날 그 과기부를 통해서 공고가 되어 있고요. 글로벌하게는 사실 아시아 지역에서는 한국이 최초로
6기가 서비스를 하는 서비스 모델 현재 준비가 되어 있고, 시스코도 오늘 이제 출시된 모델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 이미 국내 형식 승인 완료가 돼가지고 여러분이 6E에 대한 투자나 방향을 결정하실 때 이미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시스코가 이미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6E 제품을 오더도 할 수 있고 6GHz 대역도 쓸 수 있는 거죠. 네, 지금 바로 오더 해주시면 됩니다. 아, 그렇군요. 네, 맞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사실은 6E에 대해서는 넓은 주파수 대역을 제공하고 있죠. 사실은 2.4기가나 5기가 같은 경우에는 그 채널에 대한 또 DFS 채널을 포함하게 되면은 실제로 가용할 수 있는 채널은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따라서 160MHz나 80MHz에 대한 서비스를 하더라도 사실 채널의 제약이 있기 때문에 그만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는 제약상이 있었죠. 하지만 6GHz를 보시게 되면은 기존보다는 약 3배 정도의 스펙트럼을 제공하고 있다라는 거가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프로님, 저 DFS 채널이 어떤 거예요? 사실은 이제 저희가 이제 무선의 주파수를 사용하다 보니까 그 국가가 쓰는 국가망 같은 경우에 이제 예를 들어서 뭐 항공기, 공항 근처라든지 뭐 기상청에 쓰는 주파수라든지 여러 가지 쓰는 주파수 대역들이 있어요. 그런 주파수 대역을 피해가지고 서비스를 해야 됩니다. 그게 이제 간섭이 발생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사실은 이제 DFS 채널에 대한 회피를 통해서 채널을 설정하는 게 대부분인데 그런 채널에 대한 분배를 조금 더 기존의 제약적인 부분들이 이제 6E에서는 그 채널을 포함하더라도 넓은 주파수 대역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죠. 아, 예. 네. 제가 이제 계속 설명을 드렸긴 하지만은 와이파이 6와 6E에 대한 속도의 차이는 과연 얼마나 있을까? 실제로 단말기를 놓고서 테스트를 했어요. 왼쪽에 보시는 게 이제 6를 지원하는 단말기고요. 우측에 보시는 게 6E를 지원하는 단말기입니다. 와이파이 붙여보시면요. 와이파이 안테나가 6에 붙었는지 6E에 붙었는지를 보실 수가 있는데 1.2GB의 고해상도 파일을 다운로드 한번 받아볼게요. 받아보니까 6E에서는 자 얼마나 걸릴까요? 약 9초 이내에 파일 로드 속도를 제공하고 있고요. 왼쪽에 보시는 6 단말기에서는 약 28초, 약 3배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들은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별도의 6GHz에 대한 대역을 서비스하니까 당연히 다운링크 속도가 빨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바로 시스코가 출시한 와이파이 6E 모델에 대해서 좀 보여드릴 건데요. 궁금하시죠? 네. 네. 엄청요. 바로 제가 AP를 가져왔어요. 네, 이 모델이 바로 이번에 출시한 카탈리스트 9136 와이파이 6 AP 모델이고요. 모델 외형 자체도 사실은 페라리처럼 날렵하게 생겼어요. 그쵸? 예. 네, 멋지네요. 예, 그래서 기존의 그 시스코가 출시한 모델보다는 사실 사이즈는 좀 더 증가가 됐습니다. 하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사실은 AP는 좀 커야 된다. 왜냐하면 여기에 들어가는 기술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는 이제 무선을 통해 가지고 데이터 서비스뿐만 아니라 뭐 보이스 서비스, 또 위치 기반 서비스, 여러 가지 IoT 센서와 통합할 수 있는 것들을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집적도 되어 있는 안테나 기술들이 포함이 돼야 돼요. 근데 보시는 것처럼 기존의 시스코가 출시한 에어로넷 모델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무선랜에 대한 OS를 별도로 사용했었죠. 하지만 이 카탈리스트라는 이름 자체가 시스코가 판매하고 있는 와이파이 6E 모델입니다. 자, 재밌는 부분들이 뭐냐면 저희가 스위치 이름도 카탈리스트, 맞아요. 무선도 카탈리스트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의 통합된 하나의 OS를 쓴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은 이 무선랜을 사용하면서 여러 가지 VOC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무선랜은 사용자가 접속해서 어떤 이벤트나 정보를 수집한 다음에 거기에 분석을 해야지만 정확한 원인 분석이 가능한데 사실은 이 무선란 뒷단에서 사실 유선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선과 무선이 동시에 어떤 원인 분석에 대한 해결을 제시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스코는 일찌감치 하나의 통합되어 있는 OS를 지원하는 그런 체제로 현재 출시를 하고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유선과 무선이 동일한 OS 기반에서 동작을 맞습니다. 하고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어떤 문제나 호환성 부분에서 우수하다는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 뭐 SDN, SDN 얘기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SDN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들이 어떤 OS 자체가 이원화되게 되면 하나의 통합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스코는 이걸 일찌감치 하나의 OS를 통합을 했고요.
완벽한 SDN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네. 자, 바로 여기 보시는 그 AP 모델이 이번에 새롭게 출시한 기술들이 들어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사실은 시스코가 기존에 클린에어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지난 몇 년 동안 진짜 10년 넘게 계속 클린에어, 시스코의 독자 솔루션이 이 무선랜에 들어가 있었는데 이 클린에어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구성 요소는 와이파이 채널의 품질을 좀 더 증가시킬 수 있는 그런 기술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와이파이 6E가 출시되면서 와이파이 클린에어 프로라는 기술이 탑재가 됐습니다. 이 클린에어 프로는 6GHz, 즉 RRM 솔루션에 대한 어떤 극대화되는 다양한 서비스를 하기 위한 안테나 구성명이 포함되어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2.4기가, 5기가, 6GHz에 대한 모든 밴드를 지원하고 있고요. 총 16개의 스펙트럼을 제공하고 있고 또 AI, ML, 요즘 머신러닝 얘기 많이 하잖아요. 머신러닝 기반의 스캐닝 기술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기 때문에 사용자 환경에서의 조금 더 고품질의 무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술들이 안테나에 이런 기술들이 클린에어 프로라는 기술을 통해 가지고 탑재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에 출시되어 있는 이 내장형 안테나 AP 모델은 2.4기가의 4dBi, 그다음에 5기가의 5dBi, 6기가의 6dBi 안테나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실내 환경에서 보다 넓은 환경의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충분한 안테나 게인을 성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 가지 재밌는 부분들이 최근에 이제 그 무선랜을 통해 가지고 서비스, 데이터 서비스뿐만 아니라 이제는 환경까지도 고려돼야 된다라는 게 저희 시스코의 생각입니다.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어떤 장소에 방문하거나 이럴 때 굉장히 망설여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 그 9136i 6E 모델들은 이 환경 센서가 AP에 탑재가 됐습니다. 마치 공기청정기처럼.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환경 센서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게 뭐냐? 바로 공기질을 확인해요. 그러니까 무선랜 서비스뿐만 아니라 이제는 쾌적한 오피스 환경에 대한 서비스도 같이 동시에 제공해야 된다. 예전에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센서를 두거나 별도의 인프라를 따로 구축을 했었어요. 근데 AP에 내장되어 있는 센서를 통해 가지고 뭐 공기질 센서, 뭐 휘발성 유기화합물, 미세먼지 같은 것들을 측정한다는 거죠. 또 하나 습도 같은 것들. 요즘 뭐 전산실이나 이런 쪽에서 습도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네트워크 장비들은 이제 습도에 굉장히 민감하니까 그런 부분들도 이제 이 통합된 하나의 API 서비스 가능한 거죠. 또 온도까지도 가능합니다. 실제로 아래 보시는 그 그림이 저희 그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머라키 오피스인데 저렇게 이제 오피스에 대한 맵을 띄워가지고 내가 가고자 하는 위치를 찾을 수도 있는 거고요. 이 오피스 환경에서 현재 그 컨디션, 뭐 에어질이라든지, 뭐 온도라든지, 습도 확인,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자, 실제로 화면을 좀 볼까요? 이 화면이 여러분 이제 오피스에 이제 요즘에 그 스마트 워크플레이스 뭐 이런 부분들 많이 고민하시는데, 어떤 외부 방문자라든지, 업무에 일하는 어떤 그 임직원들이 사실은 이런 대시보드를 이제 들어가는 출입구에 딱 배치를 하셔가지고, 우리 이제 오피스 환경에 현재 전체 수용 가능 인원이 몇 명인데, 현재 몇 명이 현재 지금 무선랜을 사용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이 오피스에 현재 지금 뭐 습도나 온도, 그 다음에 미세먼지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즉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고 하면은 좀 더 쾌적한 업무 환경에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온습도나 공기질 같은 부분이 굉장히 사무실 환경을 좌우하는 데 중요한 요소인데 맞아요. 이를 측정하기 위해서 별도의 센서나 인프라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무선 네트워크를 위한 AP가 그 기능까지 지원을 한다면 투자 보호 측면에서도 장점이 있고 맞습니다. 환경 부분에서도 장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기자님 어떻습니까? 아, 네. 좋은 것 맞아요. 사실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앞서서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AP가 조금 더 견고해지고 사이즈가 커지고 사실은 쉽게 좀 설명을 드렸긴 하지만 이런 것들을 제공하기 위한 어떤 기술들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속의 무선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긴 하지만 더불어 같이 어떤 환경까지 고려한 어떤 이런 트렌드로 가야 된다라는 것들이 이제 저희 시스코 무선의 사상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판매하고 있는 전체 라인업은 이제 9100 시리즈라는 카탈리스트 모델로 출시가 되어 있고요. 각각의 이제 사용자 그 조건에 따라서 이제 모델들을 선택하실 수가 있게끔 되어 있어요. 이제 가장 작은 이제 9105 모델도 있고요. 외부 환경에 적합한 아웃도어형 와이파이 6E 모델, 6 모델도 있고요.
또 이번에 출시되어 있는 그 실내형 와이파이 6E 모델도 현재 출시가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이 바로 모니터링 부분이에요. 사실은 뭐 투자를 해가지고 어떤 인프라는 굉장히 조금 어떤 고수의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어떤 무선넷 환경을 구축한다 하더라도 사실은 관리나 운영이 굉장히 수월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뭐 시스코는 이제 일찌감치 DNS 센터의 어슈런스 기능을 통해 가지고 이런 것들을 좀 더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이제 어슈런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텔레메트릭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유무선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메타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또 장애에 대한 원인 분석과 예측까지도 가능한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6나 6E를 지원하는 전용 대시보드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와이파이 6E에 대한 클라이언트 헬스 모니터링, 그다음 RF 프로파일을 볼 수 있는 모니터링 시스템, 그다음에 저희가 또 윕스에 대한 어떤 로그 탐지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모니터링 대시보드를 제공해야 되고요. 아래 보시는 2D, 3D 맵 굉장히 재밌죠? 예전에는 사실은 RF에 대한 맵 자체가 2D 방식으로밖에 보여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어떤 음영 지역이나 이런 걸 판단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어렵었습니다. 이게 사실은 단층 구조라고 하면은 좀 더 쉬울 텐데 뭐 층고가 높거나 층고 여러 개 층이 있다고 하면은 사실은 저런 RF에 대한 신호 분석이 굉장히 2D 방식으로는 제한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번에 3D 방식으로 제공함으로 인해 가지고 좀 더 직관적으로 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특히나 이제 뭐 무선을 통해서 보이스를 사용한다거나 뭐 무선을 통해서 뭐 다양한 IoT 서비스 한다고 했었을 때는 이 3D에 대한 어떤 RF 커버리지를 정확히 측정하는 기술들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좀 이 부분을 좀 강조드리고 싶은데요. 와이파이 6나 6E를 지원하는 AP를 지원하는 컨트롤, 이 무선넷 컨트롤러는 차세대급, 즉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IOXE 기반, 스위치와 동일한 OS를 탑재한 모델이 가야 된다. 그래서 저희는 일찌감치 기존의 모델들을 다 다르게 이제 9800 시리즈의 와이어리스 컨트롤러를 준비를 해오고 있고요. 9100 시리즈의 전체 6나 6E의 라인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DNS 센터를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메타데이터를 분석하고 원인 분석에 대한 제공을 할 수 있는 그런 DNA 어슈런스, 그다음에 다양한 위치 기반 서비스, 그다음에 IoT 환경에 대한 수요를 공급하기 위한 여러 가지 서비스 모델들이 이제 DNS 스페이스 모델로 현재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프로님, 저 질문이 있습니다. 네. 그 캐털리스트 9100 AP 같은 경우는 네. 와이파이 6나 6E를 지원하는 단말만 붙을 수 있는 건가요? 사실 이제 와이파이 6E 단말은 6E 같은 경우에는 6GHz를 사용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6GHz를 쓰는 단말들은 6나 6E 단말만 쓸 수가 되어 있고요. 네. 사실은 중요한 질문인데요. 저희가 이번에 출시한 AP 모델은 5기가 대역에서는 8x8까지 지원합니다. 즉 뭐냐면 6나 6E를 지원하지 않는 단말기들은 5기가를 붙을 거예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5기가의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단말들이 굉장히 많을 거잖아요. 네. 대부분 이제 업무 환경에서는 이제 5기가를 서비스합니다. 2.4기가는 좀 더 가능성이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여러 가지 스펙트럼을 확장할 수 있는 8개 안테나를 탑재하고 있는 게 바로 이 모델이고요. 기존의 이제 6 모델에서는 2.4기가, 5기가에 대한 단말들을 다 수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죠. 예, 그래서 2.4기가 4x4, 5기가에 8x8, 그다음에 6E에 대해서는 6GHz에 대해서는 4x4 이렇게 다양한 쿼드 라디오 방식으로 제공을 하고 있다는 게 큰 특징입니다. 구형 단말들도 저 AP에 붙을 수 있다. 네, 6 단말. 2.4기가나 5기가 쪽에서는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좋습니다. 네. 김상희 프로님, 좋은 발표 감사드립니다. 네, 이번에는 김지철 프로님 발표 청해 듣겠습니다. 네, 마이크를 넘겨받은 김지철 프로입니다. 지금까지 왼쪽에 있는 와이파이 6E AP에 대한 얘기를 들으셨고요. 이제부터는 이 6E AP를 연결할 수 있고 연결을 통해서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새로운 스위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캐털리스트 9000 스위치는 이미 알고 계실 거예요. 2017년부터 약 4년간 지금 베스트셀러로 잘 판매가 되어 오고 있는 엔터프라이즈 제품인데 여기에 X라는 알파벳을 붙여서 새로운 신상 라인업들이 추가가 됐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기존의 9300부터 9600까지 이름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요. 여기에 X라는 모델이 뒤에 붙은 모델들이 새로 출시가 되었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제품들을 좀 구성도 형태로 보면 이런 모습일 것 같아요. 가장 좌측에는 단말들이 있을 거고요. 단말들은 무선랜 AP를 통해서 네트워크에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부분은 가운데 하늘색으로 박스가 쳐져 있는 이 AP들을 어떻게 붙여줄 것인가, 그리고 새로 나온 6E AP 같은 경우는 고대역 폭을 지원하기 때문에 기존보다 많은 트래픽들이 스위치로 올라오게 될 겁니다. 이런 트래픽들을 어떻게 처리해 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림에서 보고 계시는 이 구성도를 조금 더 자세하게 스프레드를 시켜보면 이런 모습일 것 같아요. 엔터프라이즈 네트워크 환경에서는 무선을 통해서 접속하는 단말들도 있을 거고요. 유선, 이더넷 케이블을 통해서 직접 스위치에 접속하는 단말들도 있을 겁니다. 이 단말들, AP들을 처음 붙여주는 스위치가 억세스 스위치라고 부르고, 여기는 9200부터 9400까지 모델들이 라인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억세스 스위치 상단에는 이 스위치들을 집선하는 코어 어그리게이션 스위치들이 있을 겁니다. 여기에는 9500과 9600 제품이 있을 거고요. 우선 이 새로 나온 캐털리스트 9KX 제품들에 대해서 커넥트라는 테마를 가지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커넥트라 함은 이 단말들을 어떻게 잘 붙여줄 것인가, 그리고 올라오는 트래픽을 어떻게 잘 포워딩 할 것인가에 대한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우선 커넥트 얘기를 먼저 드리고, 뒤에서는 우측에 있는 Secure, Analyze, Control, 단순히 연결성을 뛰어넘어서 이 단말들을 효과적으로, 보안적으로 어떻게 컨트롤할 건지에 대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먼저 커넥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캐털리스트 9KX 시리즈 스위치의 다운링크 쪽을 보시면 세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M기기라고 줄여서 표현하는 멀티기가 이더넷 포트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가운데 있는 것처럼 UPOE 플러스 60W 이상의 고전력을 이더넷 포트로 통해 내보내는 기술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엔터프라이즈 환경에서도 이제 1G 액세스가 아닌 10G 액세스를 통해서 서버나 PC, 유선 단말들이 붙을 겁니다. 이러한 세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기 위한 솔루션이 캐털리스트 9KX 시리즈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제일 좌측에 있는 M기부터 보시게 되면 앞서서 김상익 프로께서 와이파이 6E AP를 소개하시면서 고대역 폭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저 고대역 폭이라 함은 단말들이 고대역으로 붙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집선된 트래픽을 어떻게 고대역으로 올릴 것인가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6E AP 같은 경우는 듀얼 포트를 제공을 합니다. 2개의 PoE 포트, 2개의 데이터 포트, 총 2개의 포트를 제공하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데이터를 올릴 수 있는 방안을 캐털리스트 9KX 시리즈가 제공을 할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특징으로는 UPOE 플러스입니다. 요즘 아마 이 PoE를 생각을 하실 때 단순히 IPT 전화기나 AP를 붙이는 용도로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요즘은 이 스마트 빌딩이라는 컨셉으로 이 이더넷 포트를 통해 전력을 공급받는 단말들의 종류와 모델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뒤에서 한번 다뤄볼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10G, 더 높은 대역폭을 통해서 유선 포트도 마찬가지로 붙여줄 수 있는 제품들이다. 멀티기가빗 이더넷 살펴보겠습니다. 멀티기가빗 이더넷은 우측에 제가 숫자를 적어 놓은 것처럼 1G부터 10G까지 단순히 110G만 제공하는 게 아니라 중간에 2.5G, 5G 트래픽을 가변적으로 제공하는 기술을 뜻합니다. 내가 연결하는 단말의 최대 대역폭에 따라서 2.5G, 5G, 중간에 다양한 선택지를 넣을 수 있는 옵션이고요. 단지 트래픽만 선택지를 드리는 게 아니라 기존에 이미 포설되어 있는, 기존에 이미 사용하고 계시는 UTP 케이블, 캐테고리 5E, 6, 6A 같은 기존 케이블들을 그대로 쓰고 계실 건데, 이 케이블들을 그대로 쓰시면서 2.5G와 5G 대역폭을 뽑아내는 기술입니다. 뭐 예상하신 것처럼 이 멀티기가빗, M기의 특징은 높은 대역폭으로 이더넷 케이블을 뽑아드릴 수 있는 장점과 케이블 포설 비용, 추가적인 투자 없이 더 높은 속도를 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우측에 제가 와이파이 6E AP 스펙을 좀 갖고 와 봤는데요. 우측 상단의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UTP 포트를 2개가 나옵니다. 이를 통해서 각각 5기가 5기가 2개의 대역폭을 제공을 해요. 합쳐서 최대 10기가까지 제공을 하고요. 전력은 UPOE, 각각 60W의 전력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캐털리스트 9KX 시리즈는 높은 대역폭과 높은 대역폭 제공을 통해서 와이파이 6 EAP의 경험을 극대화할 수 있다라는 특징을 갖고 있는. 저희가 이번에 사실 출시한 모델이 인터페이스 2포트를 제공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10점 링크까지 가능하고, 네. 저희가 한 가지 재밌는 부분이 뭐냐면 이더넷 파워 페이로버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즉 뭐냐면 액티브한 PoE를 공급받은 포트가 장애가 나면 사실은 그 스탠바이 포트로 PoE가 공급이 원활하게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는 굉장히 큰 특징을 갖고 있고요. 실제로 그런 모습들이 실제로 현업에 쓰고 있는 램 포트에 장애가 났었을 때 또 파워를 또 새로 공급해야 되는 그런 고민 없이 바로 리선던시하게 파워를 공급할 수 있다. 즉 끊김없는 무선 서비스가 가능하다. 라는 큰 특징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앞서서 말씀드렸던 고전력 공급입니다. 802.3BT 표준 기술이고요. 표준명으로는 PoE 플러스, PoE 플러스 플러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시스코에서는 UPoE, UPoE 플러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왼쪽에서 보시는 도표처럼 2000년대 초반에는 15.4W의 PoE 공급을 통해서 아주 간단한 단말들, 전화기나 AP를 붙여주는 용도로 서비스가 시작이 됐다면 2018년 이후 지금은 우측에서 보시는 것처럼 IT, OT, 다양한 단말들이 종류의 구분 없이 PoE를 통해서 전력을 공급을 받고 계세요. 이 뜻이 어떤 뜻이냐면 노트북이나 IT 기기의 전력 공급을 위해서 별도의 DC 전원, 220V 대지코 전원도 중요하지만 단순히 그거에만 의존하지 않고 저희 스위치가 제공해주는 90W의 UPoE 플러스 전력 공급을 통해서 단말들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디지털 사이니지나 PoE 디스플레이, 터치 스크린 등등도 이더넷 포트만 포설하시게 되면 전력 공급을 하실 수 있고요. 하나 재밌는 특징으로는 요즘 노트북들은 USB-C 타입으로 PD 딜리버리 하실 거예요. 65W 전력 공급이 되면 노트북 충전도 되고 사용을 하실 수 있는데 저희 UPoE 플러스는 90W의 전력을 공급하기 때문에 이더넷 포트에 USB-C 동글을 끼우시게 되면 노트북 충전도 바로바로 가능하시고 업무 환경에서 DC 전원이 나오지 않더라도 노트북은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환경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특징을 하나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OT입니다. 요즘 건물 내에는 스마트 빌딩이라는 컨셉으로 PoE 기반의 CCTV 카메라, 출입도어, 라이트 센서, 커튼 센서, 다양한 센서들이 건물에 설치가 되고 있어요. 이 다양한 센서들은 당연히 IoT 기반으로 인터넷 연결이 가능해야 되고요. 인터넷 연결뿐만 되는 것이 아니라 전력 공급도 이더넷 포트를 통해서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건물 입장에서는 전력에 포설되는 전력 공급비나 다양한 부차적인 비용을 아낄 수 있고 유선을 어차피 사용하셔야 되는 유선 스위치를 통해서 전력과 데이터 통신을 한 번에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을 수 있다는 특징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앞서서 구성도를 말씀드렸을 때 억세스 스위치가 있고 코어 스위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코어 스위치, 어그리게이션 스위치는 억세스 스위치 상단에서 네트워크 트래픽을 집선해주는 스위치입니다. 이 집선해주는 스위치와 억세스 스위치의 업링크를 보시게 되면 트래픽이 많이 올라올 거기 때문에 기존에 제공했던 트래픽보다 더 많은 대역폭을 제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X 시리즈라는 제품들은 가장 큰 특징이 100G와 400G 업링크를 제공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엔터프라이즈 환경에서는 100G나 400G를 크게 고민을 안 하셨을 수도 있어요. 25G나 40G를 고려하셨을 수도 있는데 이제는 정말 트래픽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거고 이를 위해서는 엔터프라이즈 환경에서도 100G와 400G가 고려가 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 100G와 400G 인터페이스가 지원을 하게 된 경위는 기존의 스위치 안에 들어가고 있던 UADP 에이직이 한 단계씩 업그레이드가 됐고요. 특히 9500과 9600X 제품에는 이번에 새로 출시한 에이직, 시스코의 실리콘 1이라고 하는 자체 에이직 탑재를 통해서 400G까지 대역폭을 뽑아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 연결성에 대한 부분만 말씀을 드렸어요.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받고 더 빨리 보낼 수 있는가를 말씀을 드렸다면 이제부터는 시스코의 강점인 단순히 커넥티비티를 뛰어넘어서 여기에 어떤 밸류들을 쌓아나갈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희 시스코에서는 이 기술들을 캐털리스트 풀 스택이라고 부르고요. 캐털리스트 기반 스위치나 무선 랜 컨트롤러에
여러 가지 기능들을 쌓아낸다라는 컨셉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측에 있는 솔루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한 가지 오해를 하실까봐 미리 말씀을 드리면,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한 솔루션은 추가적인 구매가 필요한 솔루션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스위치에 자체적으로 탑재된 기능, 무선랜에 자체적으로 탑재된 기능으로 번들 형태로 스위치 AP와 스위치 무선랜 컨트롤러를 구매하시면 대부분의 기능을 쓰실 수 있다는 점을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앞서서 말씀드렸던 부분이 커넥티비티. 기존까지는 왼쪽에 있는 것처럼 연결성 정보만 제공하는 게 네트워크 장비와 무선랜 AP 본연의 기능이었다면 이제 우측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커넥티비티는 최하단의 위치에 있습니다. 최하단에 위치한 상태에서 Secure, Analyze, Control 각각 보안적으로, 분석적으로 그리고 이들을 어떻게 통제를 잘 할 수 있을 것인가가 랜 네트워크를 꾸미는 키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사무실 환경이나 랜 환경을 고려하실 때 단순히 커넥티비티만 가지고는 랜을 아름답게 꾸밀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보시는 것처럼 Secure, 안전하게 업무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고 엔드포인트들의 인증과 정책 자동화 등등 그리고 애널라이즈 부분들은 사용자가 사용하는 트래픽들을 어떻게 분석을 할 것이고 단순히 트래픽 분석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의 위치, 무선랜 AP를 통해서 사용자들의 위치는 어떻게 측정을 할 것이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전체 네트워크에 대한 오케스트레이션 여기에 있는 모든 장치, 단말, 유저들을 어떻게 통합적인 뷰에서 컨트롤할 것인가를 반드시 고려가 돼야 하는 것이 차세대 다음 네트워크 환경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Secure, 보안적인 부분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 네트워크 스위치나 무선랜 컨트롤러는 사용자들이 사용하는 DNS 쿼리 패킷, 인터넷을 쓰기 위해서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DNS 쿼리 패킷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 시스코 엄브렐라라고 하는 보안 솔루션하고 콜라보레이션이 되어 있는 기능이고요. 스위치나 무선랜을 통해서 통과하는 DNS 패킷을 잡아서 이 사용자가 접속하고자 하는 사이트가 US 사이트인지 아니면 건전한 사이트인지 등등을 헤더 정보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전체 사용자들이 DNS 쿼리는 특정 기간 동안 얼마나 날리고 있는지 그리고 이 쿼리 중에서 어떠한 사이트를 주로 접속하고 있는지에 대한 시큐리티적인 부분을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분석 부분인데요. 저희 다우전드 아이스라고 하는 모니터링 솔루션 들여보셨을 겁니다. 이 다우전드 아이스를 사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에이전트들을 스위치에 자체적으로 올리실 수 있어요. 별도의 서버나 중복 투자가 필요한 게 아니라 스위치의 앱 호스팅이라는 기능을 통해서 이 에이전트들을 스위치에 올리시게 되면 마찬가지로 스위치를 통해서 통과하는 모든 패킷들의 엔드-투-엔드 퍼포먼스를 보실 수 있습니다. 화면은 잠깐 예시를 갖고 온 건데요. 특정한 사용자가 이 스위치를 통과해서 어떤 웹페이지에 접속을 할 때 어느 부분에서 지연이 발생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네트워크 트래픽이 통과하는 각 홉 바이 홉으로 어떤 부분에서 지연이 있고 문제가 있는지 등을 보여드릴 수 있고요. 기존의 NMS 대비해서 특정한 장비의 사용량만 얼럿을 주는 게 아니라 정말 유저의 익스피리언스 기반으로 출발지부터 목적지까지 사용자부터 웹페이지까지 쫙 스프레드를 시켜서 어느 구간에 문제가 있는지 애널라이즈 해드릴 수 있는 기능도 갖고 있습니다. 마찬가지 스크린샷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재밌는 특징으로는 저희 와이파이 6 EAP에서는 실시간 위치 분석이 가능합니다. 앞서서 말씀 들으셨던 것처럼 6나 6 EAP에서 아까 그 공기질 센서, 습도 센서를 말씀을 들으셨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6AP, 6 EAP 같은 경우는 이 블루투스 기반의 라디오를 송신할 수 있는 비콘이 내부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 블루투스 기반의 태그를 내가 특정한 단말에 붙이시게 되면 그 단말이 이동하고 있는 실시간 위치 분석을 AP를 통해서 받으실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시나 유즈 케이스로는 병원이나 어떤 이동이 잦은 자산들에 이 태그를 붙이시게 되면 무선랜 AP를 통해서 이 자산들이 어디에 위치해 있고 어떻게 이동하고 있구나 라는 정보들을 한눈에 받아보실 수 있는 기능입니다. 이 기능을 DNA 스페이스라고 부르고요. 맞습니다. 시스코가 제공하는 DNA 스페이스 기능 중에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인도 IoT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사실 별도의 개발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요.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시간도 많이 들어가는데 모든 플랫폼들이 스페이스 클라우드에 모든 것들이 있습니다.
맵 정보라든지 또 IoT 센서를 붙일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시보드나 이런 툴 같은 것들이 클라우드에서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수분 내에 이 서비스를 구현이 가능하다는 큰 특징이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컨트롤 부분입니다. 앞서서 PoE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드렸어요. 그래서 와이파이 6E 소개 세션에서도 이를 볼 수 있는 모니터링 툴이 필요하고 전용 솔루션이 필요하다고 언급을 드렸는데, 마찬가지로 시스코의 DNA 센터에서는 우리 네트워크 토폴로지, 우리 건물에서 쓰고 있는 이 PoE 전력 부분도 모니터링이 가능합니다. 단순히 네트워크 트래픽만 모니터링하는 게 아니라 이 네트워크 스위치, 이 건물에서 PoE 전력은 얼마를 쓰고 있고 전체 공급량은 얼마인데 어떤 단말들이 지금 PoE 전력을 공급받고 있다라는 대시보드를 제공해드리는 기능도 갖고 있고요. 저 왼쪽에 중간에 있는 숫자 2라는 버튼이 PoE를 통해서 전력 공급을 받고 있는 단말의 수예요. 저 이 버튼을 클릭하시게 되면 마찬가지로 변화 추이도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서 2시간 전에는 PoE 전력 공급받는 단말이 2개였는데 1개로 줄었다거나, 아니면 역으로 1개였는데 2개로 늘었다거나, 이를 통해서 관리자, 전력 관리자의 허가되지 않은 단말 PoE 공급도 체크하실 수 있고요. 역으로 PoE 전력을 공급받아야 되는데 어떠한 사고로 인해서 전력 공급이 끊겼을 때 이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네트워크 건물 입장에서 보는 뷰도 갖고 있지만 장비 입장에서 보는 뷰도 갖고 있어요. 특정 장비를 클릭하시게 되면 이 네트워크 스위치가 공급할 수 있는 장비 개별 컨셉으로 공급할 수 있는 전력 양과 어떠한 단말들이 어떤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몇 와트의 전력을 공급받고 있다 등등에 대한 가시성을 제공해 드릴 수 있는 기능까지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컨트롤이라는 꼭지로 한번 넣어 봤어요. 그래서 오늘 발표를 좀 맺은 말을 드리면, 발표 서두에는 와이파이 6E에 대한 신제품 소개를 들으셨을 겁니다. 2가지 제품이 출시가 됐고 이 2가지 제품 모두 현재 오더가 가능하고, 이 2가지 제품은 6GHz라는 대역폭을 통해서 기존의 낮은 대역폭, 더 낮은 속도가 아닌, 아까 전용 차선 기억나실 겁니다. 더 높은 속도로 쾌적한 유저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 그리고 발표 후미에는 제가 스위치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앞서서 와이파이 6E가 단말들을 어떻게 빨리 붙여줄 거에 대한 얘기를 했다면, 스위치는 집선된 트래픽, 무선랜 AP를 통해서 올라온 트래픽들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더 많이, 더 빠르게 처리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발표 마지막에는 단순히 더 많이, 더 빠르게 측면이 아닌 커넥티비티를 뛰어넘어서 여기에 보안적으로, 분석적으로, 오케스트레이션적으로 어떻게 네트워크를 꾸려 가실까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사실 오늘 제너럴한 세션이다 보니까 저희 6E 제품 AP에 대한 상세 소개나 마찬가지로 캐털리스트 9000X 시리즈도 15개, 20개 라인카드 모델 슈퍼바이저가 출시가 됐는데 각 모델별로 상세 소개는 생략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를 들으시고 AP나 스위치에 대해서 각 모델별로 상세한 스펙이나 기능들이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김상익 프로님이나 김지철 프로를 찾아주시면 상세하게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까지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프로님 좋은 발표 감사합니다. 그럼 발표가 진행되는 동안 들어온 질문을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인데요. 네, 시스코의 와이파이 6E 솔루션의 종류와 타사 솔루션 대비 장점 및 차별화된 기능 등이 궁금합니다. 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사실은 이번에 출시한 모델은 이제 한 가지 모델입니다. 네, 한 가지 모델이고요. 저희도 이제 올 하반기에 여러 가지 다양한 6EAP를 출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타사 대비 장점, 저희가 시스코 무선랜 마켓시어가 시스코가 국내 48%가 넘어요. 네, 마켓을 리드하고 있고, 타사 대비 장점 모델은 뭐냐면 저희가 이번에 출시한 모델은 최초로 8x8, 5기가 8x8을 모델을 지원하는 AP 모델 출시가 되어 있고요. 앞서 소개드렸던 것처럼 이제 그 파워 이던의 이중화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클린에어 프로라는 기술을 통해 가지고 스캐닝 레디오 기술이라든지 네. 여러 가지 패킷 레이트를 높일 수 있는 기술들이 레디오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그 비인가 AP 탐지 차단을 위한 전용 라디오 제공. 그다음에 아까 에포스틱 말씀하셨는데 네, 저희가 이제 컨테이너 기반의 어플리케이션 같은 것들을 탑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맞아요. 그게 좋은 점이 뭐냐면 다양한 IoT 환경에 대한
앱을 통해서 서비스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별도의 개발 없이. 뭐 그런 것들을 제공하고 있고요. 또 하나 마지막 후미에 말씀드렸지만은 환경 센서가 탑재됐다. 이런 부분들이 타사 경쟁 대비 좀 경쟁력이 있는 부분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비슷한 질문인 것 같은데요. 와이파이 6E의 속도 안정성 외 다른 장점은 어떤 것이 있는지요? 그리고 기업에서 적용하면 어떤 효과를 볼 수 있는지. 맞습니다. 굉장히 좋은 질문입니다. 저희 사무실도 지금 전체 무선랜을 다 사용하고 있어요. 전체 올 와이어리스 네트워크를 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미 많은 기업들이 준비를 하고 있고요. 무선랜의 편리성은 제가 굳이 설명 안 드려도 잘 아실 겁니다. 유선에 대한 제약사항을 극복할 수 있다. 또 많은 단말들이 서비스를 할 수 있다는 부분들. 그리고 요즘에는 사실 이제 비대면 이런 걸 많이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고정 자석제가 아니라 이제 이동형 자석제를 많이 하거든요. 또 하나, 또 요즘에는 데이터 양이 굉장히 높아요. 뭐 고해상도의 트래픽을 다운받거나 또 업로드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사내 방송을 와이파이로 한다거나 뭐 사내 미팅을 와이파이로 한다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활용도가 높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와이어리스가 기업 환경에 좋은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그런 효과를 제공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다음 질문은 시스코 C9800 무선랜 컨트롤러가 타사 컨트롤러보다 더 효율적이고 우수한 점들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무선랜의 질문이 굉장히 많은데요. 네. 오늘 무선 세션만 할 걸 같아요. 저희가 몇 가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저희도 기존의 컨트롤러에 대한 부분에서 벗어나서 이제 4세대급 9800 시리즈의 3가지 라인업을 갖고 있어요. VM 기반으로 클라우드에 올려 서비스 할 수도 있고요. 또 SDN 환경에서는 스위치에 그런 OS를 올려 쓸 수 있습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동일한 스위치와 동일한 iOS XE OS를 쓴다는 호환성의 측면이 있고요. 사실 그런 부분 때문에 어떤 유무선에 대한 정확한 원인 분석이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는 또 그 타사 대비 컨트롤러에서 수용할 수 있는 AP 수용량도 굉장히 높고요. 캐패시티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다른 부분이 있고요. 또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모니터링, 분석 이런 것들도 컨트롤러 기반에서 모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문을 하실 분들은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시스코에서 답변 달아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방송 후에는 이 발표 자료를 등록해주신 이메일로 송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상희 프로님, 김지철 프로님, 오늘 웨비나 정리하시면서 소감 한 말씀 해주실래요? 네. 먼저. 지철 네. 프로님이. 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사실 많은 솔루션, 많은 스위치들이 새로 출시가 됐고요. 단순히 네트워크 커넥티비티만, 연결성만 고려해 주시기보다는 이 네트워크 장비들을 통해서 다양한 밸류들을 얹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저는 그 밸류가 시스코의 장점이자 가장 큰 특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오늘 여러 가지 말씀드렸어요. 뭐 공기질 센서, 위치 추기, 그리고 보안적으로, 분석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쭉 고려해 주시고 오늘 자세히는 말씀을 못 드렸지만 이 기능들이 대부분 스위치를 구매하시면 번들 형태로 따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능을 켜시기만 하면 바로 적용을 할 수 있는 형태로 적용성이 굉장히 높게 출시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그동안 저희 시스코 제품 많이 사랑해 주셔서 감사 인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네, 김상희 프로님 한 말씀 해주실래요? 저는 네. 뭐 좋은 얘기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사실은 무선에 대한 커넥티비티는 유선이죠. 예, 유선에 대한 어떤 그런 성능이나 퍼포먼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서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무선에 대한 뒷부분은 유선에 대한 인프라를 구축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유무선에 대해서 같이 좀 고민을 해봐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6나 6E가 분명히 여러분 환경에 있어서 전체 와이어리스 환경을 전환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을 드릴 것을 확신하고 있고요. 시스코는 앞서서 쭉 지난 몇 년 동안, 수십 년 동안 무선되는 기술을 쭉 발전해 오면서 여러 가지 노하우나 이런 특징들이 이 안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 네트워크 환경에 좀 더 쾌적하게 좀 제한될 수 있는 어떤 그런 장점이 있다라고 다시 한번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개인적으로도 오늘 많이 배운 시간이었습니다. 네, 오늘 올쇼TV는 여기까지입니다. 웨비나 다시 보기와 발표 자료는 일주일 안에 업데이트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